안녕하세요. 태지코인입니다. 자, 오늘은 노아의 방주, 현재 교회를 목회하고 있는 목사님이 다단계를 해서 피해액만 3천억이고 3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피해를 보았다. 난리 났죠?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IT 회사이면서도 건강식품과 NFT를 판매하면서 매월 10배씩 성장을 했다. 3개월 동안 3만 명이 모였다는 거죠. 야, 3개월에 3만 명 엄청 많이 모이지 않았습니까? 왜 그렇게 모였을까요?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야, 노후에 국민연금만 가지고는 못 살잖냐. 신기술에 돈을 넣으면 돈이 나온대잖냐. 한 계좌가 55만 원인데 한 계좌에 55만 원 넣으면은 하루에 17,000원씩 수당이 생긴다는 거야. 여기까지 들으시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각설하고 교회 목사님이 다단계를 하면 무조건 나쁜 건가요? 그 사업에 가입한 사람들은 바보 천치라서 무조건 돈만 보고 뛰어든 걸까요? 그런 거 저런 거 뭐 이랬네 저랬네 카더라 이런 거 다 빼고 그냥 팩트에 대해서만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불법과 합법의 차이를 말씀드릴까 합니다. 첫 번째, 상품의 가격이 160만 원 이상을 초과할 수가 없습니다. 다단계 법에 대해서는요. 아무리 합법이라도 아무리 좋다 하더라도 뭐 손해보는 사람, 피해자 그런 사람이 나올 수가 있으니까 그 금액을 정해놔서 최소화하려고 했겠죠. 피해액을. 그래서 160만 원 이상을 할 수가 없다. 두 번째, 직접 판매 다단계. 다시 말해서 건강식품이나 어떤 제품만 사고 팔고 하는 다단계 자체는 크게 손해를 보거나 크게 피해를 보지 않습니다. 굳이 뭐 피해라고 해봤자 난 요 정도의 어떤 그 값어치 내지는 요 정도의 병 나음을 생각했는데 요 정도밖에 안 되네. 그 정도만 문제가 되겠죠. 돈이 왔다 갔다 하지 않고 물건이 왔다 갔다 하는 직접 판매에 대해서는 그렇게 민원이나 사건이나 고소고발이나 이런 것들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간접 판매. 다시 말해서 금융 다단계. 다시 말해서 직접적인 물건만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물건을 사면 뭐 캐시백을 해준다든지 오늘 뉴스처럼 제품이 없는 신기술에 투자를 해서 55만 원짜리 광고 이용권을 NFT 형식으로 판매한다거나 탄소 배출 저감 장치 교환권, 다시 말해서 탄소 배출 저감 장치 자체가 아니라 탄소 배출 교환권, 다시 말해서 종이 쪼가리를 파는 행위 등으로 인해서 사건 사고가 많이 발생을 하죠. 야, 뭐 목사가 그럴 수 있냐, 뭐 저럴 수 있냐, 회원에 가입한 사람들이 피해자가 대다수가 60대 이상인데 바보냐, 미쳤냐, 어리석냐 이런 등등등에 대한 이야기는 개개인의 판단의 몫이니까 이 자리에서 그런 것을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럼 도대체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냐? 막말로 합법이든 불법이든 장사를 하던 어느 국가 사업을 하든지 간에 한 구자에 55만 원을 투자하면 하루에 17,000원을 준다는데 그거 계산해 봤습니까? 17,000원 곱하기 30일이면 51만 원이에요. 아니 그럼 내가 한 달에 한 번에 딱 55만 원 놓고 한 달 만에 50만 원, 51만 원을 그게 원금을 회수를 하든 수익으로 생각하든 한 달 만에 돈을 뽑는다는데 세상에 그런 사업이 있을까요? 한 달 만에 돈을 뽑겠구나. 거기다가 사람까지 데리고 오면 수당도 전체 40% 이상 준다니 이거 뭐 대박이 아니라 초초초 대박이라고 생각을 했을 텐데요. 세상에 그런 사업을 있을까라고 생각해서 그걸 순수하게 믿고 투자를 하셨다면 그런 분이 계시다면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이런 것들을 개선해서 불구하고 그게 사기든 망하든 불법이든 합법이든 나만 돈만 벌면 된다 라고 생각해서 사람들을 홍보 모집한 사람들이 있다라면 그분들한테도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둘째, 건강식품 판매야 뭐 그렇다 치고 정상적으로 사고 팔고 하는 거니까 회원들끼리 좋은 제품 좀 싸게 해서
잘 이루자. 그게 뭐 다단계의 매력이고 장점이니까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만, 뭐 블록체인 기술이 어떠고 저떠고 NFT가 어쩌고 저쩌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하게 꾸준히 공부하고 개념을 정리한 다음에 투자를 하셔야 되는데, 그냥 신기술이 뭐 좋다, 뭐 연예인도 많이 한다, 금액도 그리 크지 않고 55만 원이니까 단기간에 돈을 또 볼 수가 있고, 야, 그리고 목사님이 하는데 뭐 뭔 일이 있겠어? 이렇게 생각을 해서 투자한 사람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분들한테로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뉴스에 따르면 작년 2023년 1월 달부터 금감원에서 수사 의뢰가 들어왔답니다. 경찰 조사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계속해서 영업을 했다가 뉴스의 내용입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교육을 받으러 왔다 갔다 하는데 금감원에서 조사를 받네, 경찰들이 강의 내용이 어떤 건지 쳐다보네, 이러면 그게 뭐 제대로 되겠습니까? 아무리 정상적이고 아무리 똑바른 기업이라 하더라도 뭐 금감원에서, 경찰서에서, 뭐 세무서에서 막 왔다 갔다 조사하고 막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니래도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왔다 갔다 하는데 구설수에 안 오르겠습니까? 뭐 이거 잘못된 거 아니야? 내가 투자한 게 이상한 거 아니야? 내가 이상한 데 들어온 거 아니야? 이런 불안감이 생기고 거기에 휩쓸리게 되겠죠. 그러면 어찌 되겠습니까? 사람 심리가 안 되겠다, 내가 집어넣은 돈 빨리 찾아야겠다, 그러면서 내가 다른 사람을 모집 활동을 안 하겠죠. 왜? 더 이상의 피해를 만들면 안 되니까. 그리고 원금 회수 생각에 나서 맨 처음에 투입한 돈 이상으로 더 추가로 돈을 투입하지 않겠죠. 그러면 어떤 문제가 발생되겠습니까? 맨 처음에 사업 설명회 들을 때는 한 구제당 55만 원 투자하면 하루에 17,000원을 준다는데, 아까 말한 이러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에 회사가 적자가 나니까 17,000원 주던 게 15,000원, 12,000원, 5,000원, 7,000원, 급기야 얼마? 10원. 10원씩 돈을 주니까 맨 처음에 들었던, 그 맨 처음이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7개월, 8개월, 6개월, 8개월, 1년 전에 들었던 하루에 17,000원을 준다 라고 얘기를 들었는데 지금 10원 들어오네? 장난쳐? 이렇게 되겠죠. 3만 명이 모였다고 하니까 계산을 해볼게요. 3만 명 곱하기 한 사람당 10원을 준다고 치고 30일 계산하면 한 달에 900만 원을 줘야 되고, 한 사람 앞에 20원을 준다 그러면 1,800만 원. 100원을 준다고 생각해 볼게요. 100원을 준다, 3만 명한테. 곱하기 30일. 그럼 한 달에 9천만 원을 줘야 됩니다. 그런 유머에 휩쓰는 데에서 계속해서 마이너스가 나죠. 그럼 어떤 현상이 벌어지느냐? 주변에서 회유하는 사람이 생겨요. 야, 17,000원 준다 그랬지만은 12,000원이 어디냐? 5,000원이 어디냐? 3,000원이 어디냐? 그 돈만 받아도 어디냐? 등등등. 그러면서 궁중심리 또는 회사가 뭔가 이상하다, 이런 유머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사람들이 민원 집어넣고 경찰에 고소하고 내 돈 내라고 협박하고 온갖 유머에 휩싸이게 되죠. 그래서 결국은 모든 사람들이 피해를 보는 구조가 돼버립니다. 아랫돌을 껴가지고 윗돌을 안 막으려고 정상적인 사업을 해보려고 노력을 했지만, 이런 유언비어에 휩싸여서 잘 할래야 잘 할 수가 없는, 결국은 폰지 사기가 되는 꼴이 돼버립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처음에 어떻게 생각하지는 모르겠지만 처음에 잘해보려고 그 목사 자체가 사업을 시작했는데 이런저런 이유로 피해자가 발생하는 것은 뭐랄까요? 표현이 좀 어떨지 모르겠는데 좀 귀여운 수준입니다. 아예 처음부터 사기를 치기 위해서 다단계의 윗라인을 사기꾼으로 딱딱딱 정해놓고 그 대표회사를 뭐 사기꾼 5범, 6범, 7범 이런 사람들을 아예 포장을 그럴듯하게 해가지고 대표회사를 배우로 탁 만들어서 자기네들끼리 한 100명, 200명 이렇게 뭉쳐가지고 자, 오늘부터 시작이야, 디데이야, 여기 땅 준비 시작 해가지고 사람들을 다다닥 모으면 그 뒤로 들어오는 사람들은 그런 내막을 알겠습니까?
그래서 회사 사업 설명회 막 하다 보니까 좋네, 괜찮네, 그런가 보네. 그렇게 해서 피해를 보는 사람들도 뉴스에 나오진 않았지만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 회사 손님 중에서도 아들 몰래 그런 금융 다단계에 빠져가지고 7억을 날려가지고 지금은 조그만 옷가게에서 점원으로 일당 5만 원을 받고 있는 68세 된 할머니가 계십니다. 그 할머니는 그런 거 당하면서도 아들이 알면 이거 안 된다, 난리 난다 그러면서 5만 원 하루에 벌면서 웃음을 잃지 않는 그 할머니가 생각이 납니다. 하여튼 피해 보신 분들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속히 금전적인 피해액과 정신적인 피로가 회복되기를 기원합니다. 자, 오늘의 포인트입니다. 정상적인 물품 구매 다단계는 열심히 해서 돈 많이 버시고 나쁜 거 아니니까요. 금융 다단계 단점에 대해서 지금까지 설명을 드렸으니까 때려 죽여도 하지 마세요. 절대 하지 마세요. 오늘의 결론입니다. 7억을 잃어버린 할머니 오래 사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직권이었습니다.